전국 유치원 교사들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인원은 약 3천 명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단 2년 만에 밀어붙이기 시기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선에서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 쓰고 있는 우리들을 무시하고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유아교육을 무시하겠다는 이들은 특히 교육과 돌봄은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며 유보통합을 하면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교원 자격 양성 개편안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연령별 발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재통합이 진행되면 교육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안전, 위생, 역량 등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만 0에서 2세의 영아와 교육 활동이 주가되는 만 3에서 5세의 유아는 요구되는 교육과 돌봄의 비중, 일과 운영, 교육 환경, 교사의 직무 능력과 성격에도 차이가 크다. 지난달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계획을 밝힌 뒤 현장의 반대가 갈수록 커지자 교육부는 현장과 소통을 충분히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질뿐 아니라 교사의 질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 자격과 양성 체제를 개편하겠다며 이 역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교육공무원 신분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처우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논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유보통합이 본격화되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어린이집 수준으로 줄고 어린이집에 비해 짧았던 유치원 돌봄 시간도 늘어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육비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대폭 줄어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어디든지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난제였던 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가장 큰 쟁점은 교사 자격과 처우 통합 문제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선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맞추고 2026년부터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도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얻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하더라도 0에서 2세는 보육교사가 3에서 5세는 유치원 교사가 나눠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학점은행제나 양성원 같은 걸로 이제 보육교사 자격을 따는 경우에는 사실 3, 5세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도 관건입니다. 필요한 추가 재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신설되는 교육 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활용합니다. 교사 처우와 시설 환경 개선비를 포함해 기관마다 최대 20만 원 차이가 나는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이려면 2026년 이후엔 매년 최대 2조 6천억 원을 더 써야 하는데 교육부는 재원 마련에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이 넉넉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부족하다고 반대해왔습니다. 교부금으로만 하면서 보육대란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거든요. 교부금이 이제 감소하든가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앞서 예산 운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각기 다른 법으로 운영돼 교사 1인당 아동수, CCTV 설치 여부가 제각각인 점도 앞으로 논의할 과제로 남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 설치에 대한 규정 제정안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로 추진위원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단 6일, 휴일을 제외하면 4일에 불과합니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현장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공문 자체를 못 받아봤던 지역들도 있고요.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추진 단장을 복지부 공무원이 맡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실행부처가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 공무원이 단장을 맡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위촉위원 가운데 교직원 단체 추천 규정도 논란입니다. 교직원 단체가 다수인 경우 단체 간 협의로 위원을 정하거나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겁니다. 비슷한 규정을 적용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위원회 경우 조합원 수 문제를 두고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이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교총, 전교조 저희가 뭐 다 포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불투명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원 대표 파이가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행정예고는 10일 내외로 짧게 진행되고 추진단은 여러 부처 공무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단장을 어느 부처가 맡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추진위원회에서 교육, 보육 관련 단체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유보통합 추진 조직 구성은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으로 위원 위촉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유보 통합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할 텐데요. 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추진 방안대로 조건 없이 격차만 완화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밑그림도 없던 논의들이 파행을 겪을까 봐 그게 우려가 돼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 내는 돈이 줄어들어서 좋으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논의가 파행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도 부담금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고요. 내 아이가 받는 교육의 질이 어떨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말하는 선제적 격차 해소 전에 손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정책이 되게 하려면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선제적 격차 해소 전에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들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관실 제고하기 위해서 법이나 방안, 자격 미달 기관을 국가가 매입할 방안, 예산 조달 계획, 그리고 에듀파인 외에 회계 투명성 강화할 방안 같은 것들이요.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지금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추가로 부담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요. 감사에 걸리거나 신고를 당해야만 이제 혼이 나는 구조거든요. 또 기관은 지원을 받아서 생존을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게 많은 사립교사들이 저임금액, 처우 개선비 페이백,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논의도 없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도 사실 지리적 여건이나 열악한 설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제대로 담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을 거면 사실 유보통합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부처 통합이랑 경제적인 지원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원화 체제를 정리하면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아이들이 정말 출발선부터 평등할 수 있도록 3, 5세 유아학교 중심의 의무교육 논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연령이 중첩되고 부처는 이원화된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의무교육 논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유보통합을 해야 된다면 지금 손볼 문제들 먼저 해결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3, 5세 유아학교에서의 의무교육제를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